그거는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의 멘탈 관리를 철저히 잘 한다는 거예요. 그게 뭔 얘기냐면, 얘들은 어차피 내신이 1.01에서 1.03 사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지역에서는 거의 대다수인데, 그러니까 전 학년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. 전교 1등을. 그러면 얘들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?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 멘탈 관리는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. 내가 1등을 해야지라는 그 강박관념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사고라든가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잘 하지 않는 케이스가 거의 대다수이고, 두 번째는 이 가리키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믿음이 스스로 종교화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그래서 자꾸만 어디가 좋다더라, 이렇게 기가 얇지를 않고 그냥 한 곳에서 묵묵히 하되, 단 얘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내가 질문했을 때 그 선생님이 그 질문 처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, 유명 학원을 많이 다녔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빈번히 발생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습니다. 이때 체력이라고 하면 신체적 피지컬도 있을 수 있겠지만, 아무래도 어떤 공부력, 그러니까 엉덩이 붙여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탁월히 공부 체력이 좋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. 조는 것도 덜하고 자는 것도 잠깐 자지만 숙면을 취하는 것 같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 루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정확히 지키는 케이스가 되고,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공부 체력이 타 학생들보다는 상당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. 이게 혼자서 이런 걸 사실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혼자서는 이런 게 만들어지긴 힘들다 생각하거든요. 네네네. 학부모님들이 좀 뭔가 이런 도움을 많이 줬을까요? 일단은 아이가 타고난 성향이 이런 재능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거고, 두 번째는 어머님들이 이제 환경 조성을 이제 어릴 때 어떤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은 TV라든가 아니면 각종 미디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통제라든가 이런 거에 루틴을 잘 잡아주신 케이스.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같이 아이하고 책을 같이 읽은 케이스. 이러한 환경적 조성이 가장 큰 원인이고,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그거를 케어하고 관리하는 학습 센터를 이용해서 아이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훈련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켰던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. 실제로 서울대 간 학생들이 좀 네네. 있으시잖아요. 네네네네.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례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분도 있으실까요? 일단은 학생이 그 수능 치기에 한 달 전까지도 한 달에 독서를 3권 정도에서 2권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책 읽기라든가 언어적인 어떤 그런 사고력이 어떻게 보면은 체육 선수처럼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,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조금 잘 하는 친구, 또 그 책 읽기는 이제 아니더라도 생활 루틴을 정확히 지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이제 학습센터로부터 잘 받아서 진행한 애들, 그런 애들이 끝까지 봤을 때 어떤 이제 공부력이 지속이 되고 불안감이 덜한 그런 케이스에서 성공 사례가 조금 많았습니다. 그럼 반대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서울대 간 네. 학생도 있었나요? 예, 있었습니다. 이 학생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운이 좀 좋았다.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많이 어려워서 최저를 통과한 케이스가 드문. 그러니까 이제
내신하고 수능이 좀 이제 정시 스타일에 받쳐준 아이가 요번 결과 때 이제 좋은 성과를 낸 케이스가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학생들은 끝까지 이제 어떤 수능을 챙기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전략 과목을 학교나 아니면 학원의 선생님들과 같이 자기 공부법이라든가 아니면 좀 모자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코칭을 받고 그 부분을 잘 유지하고 또 아이가 그거를 이제 집에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선수처럼 그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성과를 올린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. 대부분 사실 좋은 학교로 이제 진학을 생각할 때 서울대에 네네. 항상 들어가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사실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네네네. 그런 걸 좀 그 원장님이 봤을 때 이 학생은 못 갈 것 같다 이런 걸 좀 네. 솔직하게 얘기하시는지. 아, 네. 근데 그거는 대부분 물으시는 어머님들도 다 아는 부분이라서 솔직하다라기보다는 마일의 야가 뭐가 부족하니까 무엇을 더 보충하는데 시간적 여력이 안 될 수 있다. 그런 리스크 체크를 조금 해드리고 간다 못 간다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닌 뿐더러 또 그 학생이 공부하겠다는 열의를 제가 굳이 뭐 이렇게 누를 필요도 없기 때문에 팩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보완점과 이러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경우에 여기까지 어떤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다. 나머지는 이제 공부를 진행하다가 아이의 이제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는 있지. 꼭 이게 갈 수 있다 없다의 논리로 아이한테 이제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 상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 이제 좀 뭔가 학원에 의존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네,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네네, 갈 수 있을 것 같은 애들도 못 간 경우도 있고 네네네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못 갈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네네. 어떤 변수가 해결되고 가신 분도 있고 네네네네.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한 어떤 그런 어떤 가이드도 그 선생님들한테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걸 네네네. 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학원에 좀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. 네네네네. 좀 이런 걸 좀 확인하려면 뭐 네네. 상담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. 네, 저희는 많은 입시 데이터와 졸업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데이터 양에 있어서 어떤 그 문의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.